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입니다. 적중률이 현재까지 거의 100%에 육박하고 있죠.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하면서 즐거운 시간이 되고 계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항상 주가라는 건 그런 것 같습니다. 늘 상승하진 않죠. 하락하는 게 훨씬 더 많을 때도 있고요. 상승하는 장이 훨씬 더 많을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하락장에 사람들이 더 많이 예를 들면 뭐랄까요 주식을 더 매수하는 경우도 훨씬 더 많이 있다는 아이러니한 사실도 있죠. 왜냐하면 개인들 매수량을 보면 그런 경우가 많고 개인들이 대부분의 돈을 잃었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에는 외국인, 기관, 그리고 개인 이런 세 명의 큰 예를 들면 매매 주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매매 주체들이 예를 들면 서로 어떤 영향을 발휘하는지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체크해 나가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철저히 저 같은 경우는 개인이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확실히 확인을 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왜? 바로 우리의 적군은 외국인과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예를 들면 공매도를 치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거의 불가능하고요. 자, 그렇다고 보면 우리의 적군은 공매도를 칠 수 있는 기관과 외국인 이런 기관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책을 마련하고 준비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매수하고 있는 가격대라든지 그 다음에 그들이 보유하기 시작한 그 시점, 매수하기 시작한 그런 시점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늘상 체크해야 되는 것들은 바로 그들의 수급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들의 수급 상황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치 않다. 민주주식에서는 당연히 그런 것들을 역이용하는 그런 장세가 너무너무 많더라 이겁니다. 또 최근에 챗 GPT 관련돼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이젠 그만하시고 수익 실현을 하세요. 이거 더 이상 올라갈 것 같습니까? 영업이익이 나오지 않는 그런 예를 들면 미확실적인 거 언젠간 먼 미래에는 영업이익이 그걸 통해서 나오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오로지 기대감이고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사용해 보면 이거 상업화 시키기엔 너무 예를 들면 클레임이 많을 것 같다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 점차적으로 그런 시장으로 발달되고 변화해 가는 건 맞지만 제가 그렇게 이야기 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투자할 수 있는 기간이 5년은 됩니까? 10년은 됩니까? 혹은 지금 챗 GPT 관련돼서 열심히 예를 들면 모든 방송이나 이런 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과연 그것이 예를 들면 한 달 정도의 수익?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서 얻는 이익은 과연 얼마일까? 또 그런 거에서 수익을 내게 되면 앞으로 계속 그런 테마에 관련돼서 예를 들면 쫓아다니고 팔로우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크게 물려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꽤 장기간 본인이 원하지 않는 장기 투자가 되어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이 된다. 저는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늘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여러분들 읽어드리고 보고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체크한 내용 그런 것들이 좀 동의가 되는 내용들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리고 보여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영업이익과 예상 실적 이런 것들이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야말로 주가 하락폭도 설사 우리가 미스테이크를 한다고 하더라도 주가의 하락폭도 상당히 적은 편이죠. 그래서 곧 언젠간 우리가 예상이 좀 틀렸다 하더라도 그 예상 실적이 한 분기 늦게 나오게 되면 그래 다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장기 투자가 아니고 적극적인 예를 들면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대응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가 사실 뭐 한 달에 한 번씩 주식을 하든 20년 했으면 30년 했으면 장기 투자한 거 맞지 않습니까? 한 종목에 꼭 30년 해야지 장기 투자입니까? 저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중요해야 되는 건 근데 지금 제가 강력하게 이야기 드리는 건 테마성 관련된 챗 GPT 관련돼서 실체도 없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반드시 수익 실현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요즘 뭐 유튜브나 방송 이런 거 보는데 온통 챗 GPT, 물론 당연히 그게 클릭 수도 많고, 예를 들어서 뭐 지금 현재 당시에 주가도 오르는 경우도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여러분들한테 가져다 주는 실질적인 이익은 많지 않을 거다. 오히려 다른 곳에서 실질적인 이익을 내서 주가가 상승되는 것도 상당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지금 대부분의 주가들은 어떤 겁니까? 전에서 무너진 고점에서 어떻게 돼요? 갭을 채워가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지금은 갭을 다 채웠습니까? 아직 빈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또 벌어질 거예요. 언제요? 4월부터 한 6월 사이에 또 다시 한번 조정을 또 받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피할 수가 없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2월부터 3월 사이에 가는 이 빈 공간의 갭을 채워가는 그런 과정들이 발생이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수익을 좀 테이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챗 GPT가 과연 상용화되고 그것이 기업한테 수익을 가져다 주는 그 구간이 과연 언제까지인가? 빅테크가 먼저 예를 들어 선빵 날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이거 앞으로 상용화 시킬 거예요라고 하지만 과연 그것이 기업의 이익에 가져다 주는 그런 효과들은 지금 현재로도 많은 전문가들은 리포트가 나오질 않아요. 사람의 상상력은 자극할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간다는 것 자체가 큰 문제다. 그건 결국은 주가의 현실화부분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중장기적으로 즉 적어도 3년, 한 5년 이렇게 보게 되면 챗 GPT가 상용화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럼 그때 가서 그 주식을 즐겨도 괜찮다. 지금 다양하게 다른 곳에서 예를 들어서 보이지 않게 히든 챔피언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제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이런 것들 매도에 대한 의견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17%씩 수익이 전후에서 났는데, 근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근데 어제 구글 같은 경우 상당히 또 빠졌죠. 챗 GPT 때문에 첫 번째 빠진 사례가 나온 겁니다. 이것이 되게 큰 시그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것들도 그로 인해서 당연히 조정을 받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다 모든 각 나라별로 빅테크 기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뭐 네이버나 카카오가 있을 거고요. 당연히 그들도 다 AI 가지고 상용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하나부터 KT도 그렇고요. SKT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기업의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 주는 그 구조까지는 분석이 나오는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할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주식을 해야 되는 이유는 별로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런데 지금 최근 제가 보면 GS 리테일이라든지 뭐 어제는 뭐 롯데정보통신 뭐 이렇게 해서 쭉쭉 치고 올라오는 종목들이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실적을 통해서 뭐 합니까? 주가로 반영되는 이런 종목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없는 그런 종목들 가지고 여러분들이 굳이 예를 들면 주식을 매수하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생각하는 것도 이런 겁니다. 뉴스 가지고 예를 들면 주식을 하다 보면 반드시 물린다. 물릴 확률이 훨씬 더 높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애널리스트 리포트나 또 뉴스도 어떤 뉴스 같은 경우는 일단 미래지향적인 뉴스가 있고요. 이미 과거를 설명하는 뉴스, 보통 뉴스의 한 70%, 80%의 내용들은 과거에 발생된 내용을 아니면 4분기 실적 예를 들면 뉴스 같은 게 이렇게 나오고 기사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게 뭐가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뉴스에 주식을 매도해라라고 하는 것들이겠죠. 그러면 먼저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것들이 바로 뉴스에서 나오는 것도 외에 또 애널리스트 리포트 이런 것들을 잘 분석해 가면서 또 회사들이 발표하고 있는 자기들의 현재 상황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 나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뉴스만 가지고도 조금 해서 조금씩의 수익은 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상당히 시장이 빨리 움직이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도 지금 같은 경우는 어때요? 조정을 받을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어제 보니까 지금 S&P 500 같은 경우는 한 4,200, 300 이 수준에서 더 이상 위로 올라갈 만한 공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국 역시 예를 들면 하방 바닥은 좀 다졌어요. 당연히 다졌겠지만 어떻게 돼요? 당분간 1주에서 2주 정도는 적어도 기간 조정 형태를 보일 것이다라는 것이 제 전망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자기만의 예를 들면 거시경제 지표를 가지고 움직이는 패턴, 또 주가의 차트를 보면서 지수가 오르지 않을 때 종목이 오를 확률은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가 대부분 접근하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수하고 연동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러면 지수가 오르지 않을 때는 어떻게 돼요? 실적이 있는 것들만 더 달리고 나머지 잡스러운 종목들은 어떻게 돼요? 주가가 빠지게 마련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제가 요즘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종목 지금 한 19개 정도를 여러분한테 이야기 드렸던 것 같은데, 자, 2차 전지 배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게 정말로 내년 계속 올라갈 것 같습니까? 제가 보면 지금 이격이 상당히 벌어져 있어요. 자, 그럼 당연히 무엇이 나올 거냐? 아무리 좋은 종목도 뭐가 나와요? 공매도 같은 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을 하고, 그러면 어떤 시그널을 가지고 해야 되냐? 좋아요. 2차 전지 좋으니까, 예를 들면 뭐, 에코프로비엠, 포스코케미칼 더 보유할 거예요. 좋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장대 음봉이라든지 윗꼬리가 길게 다니는 모습이 나온다든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수익 실현을 해주시는 그런 과정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장이 올라가고 있을 때 예를 들면 수익 실현을 하게 되면 편안하게 수익 실현을 해요. 위로도 올라가면 얼마나 더 올라가겠어요. 예를 들면 30% 오른 종목이 있거나 20% 오른 종목이 있어요. 위로 올리면 그거 2배 이상 올라가나요? 그럴 이유는 없습니다만,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올라가는 속도가 예를 들면 열흘에 20% 올라갔다 그러면 20% 빠지는 건 5일도 안 걸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빠지는 장에서 주식을 매도하는 능력은 대단한 능력인 겁니다. 대부분 분들이 못 팔죠. 매도를 못 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죠. 그래서 주식의 매도는 어떻게 돼요? 올라가는 장에서 하는 것이 거의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대부분 큰 윗꼬리가 긴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거나 큰 음봉이 나타나는 그런 구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구간들이 여러분들이 볼 줄 아는 시각을 좀 가지시고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가끔 궁금하시거나 그러면 특히 제가 올려드렸던 종목들, 유튜브에 올려드렸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 댓글을 좀 달아주셔서 궁금하시면 질문해 주시면 제가 그거 부분은 답변을 드릴 수가 있죠. 왜 제가 분석하고 제가 차트를 보고 수급을 확인하고 있는 과정들이 대부분일 테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렇게 적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코스피도 지금 어때요? 아니 이번 주는 제가 당연히 소강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당연히 오르지 않을 겁니다. 오르는 종목들은 어때요? 이제 3분기에 발표될 실적들이 좋게 나올 거라든지 뭐 2분기, 3분기에 예를 들면 뭐 실적이 나올 예상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주가가 추가적으로 오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나머지 것들은 대부분 오르지 않는다. 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월 둘째 주, 그러니까 2월 중순까지는 소강 상태로 갈 것 같고요. 그 다음부터는요, 괜찮은 종목들이 시장을 이끌고 갈 것 같습니다. 절대 2023년도에 올해는요, 하나 주의해야 될 거 있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 드리고 있는 바이오 관련돼서는 여러분들 절대 손을 대지 마세요. 바이오에 손대시려고 하면 올해 같은 경우는 한 6월 달 이후에 그래서 뭐 전환사차라든지 뭐 예를 들면 채권 만기 돌아온 회사채 만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된 그런 시점에서 낮은 가격에 좋은 예를 들면 이슈를 가진 종목들을 바이오 같은 거는 매수하는 게 상당히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저도 뭐 한 올 6월이나 7월쯤에는 괜찮은 바이오 종목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뭐 요즘 최근에 마진머리 좀 해보면 이런 거죠. 은행주가 상당히 많이 오르긴 했죠. 그런데 내년도에도 수익이 많이 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은행주는 시장의 마지막으로 성장하는 거죠. 아니면 최악일 때, 시장이 경기 침체일 때 가장 많이 수익을 보는 이상한 구조를 가졌지 않습니까? 금리가 높으니까 당연히 마진폭이 높을 거고요. 그거에 대한 수익을 테이크하는 건 당연히 은행이 좋을 겁니다. 하지만 2024년도에도 은행주가 과연 실적이 지금처럼 좋게 나올까? 물론 뭐 금리라는 게 바로 하락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수익이 예를 들어서 그러나 이런 거죠. 전년 대비 성장률은요. 그렇게 좋지 않은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미래 가치가 어떻게 돼요? 수익성이 하락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금융주 같은 경우는 최고 수익을 나고 있을 때 여러분들께서 잘 수익을 실현해 주는 것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하게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글로벌하게 가지 못하는 게 금융주 관련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뭐 KB금융지주가 한 4조 3천억, 그죠? 오늘은 신한지주가 4조 6천원 정도 수익을 냈다고 합니다. 뭐 그런 정도면 괜찮겠죠. 과거보다 2배 이상 수익을 실현시킨 거니까요. 그만큼 이자 부담이 시장에서 많이 발생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즉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은행주 관련된 이야기를 왜 드렸냐? 은행주를 매수하라 이런 뜻은 아니었고요. 자, 은행주 주가가 내려가기 시작을 할 때 그때부터가 어떻게 되다? 우리나라의 성장주들이 다시 레벨업하는 과정이 나타날 거다. 아이러니하게 은행주가 빠지기 시작을 해야 우리의 원하는 종목들이 대부분 다시 성장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별히 예를 들면 영업이익이 잘 나오고 있는 회사들을 잘 골라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잘, 어, 소개를 해드리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읽어주는 남자 머니케어 뉴스 기아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